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 잼돈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에게 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상가 경매 시 내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예요. 일단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죠. 또는 시설 권리금 뭐 이런 것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든 안 주고 들어가든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침 뭐 계약 해지할 참이었는데 원상복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톡 껴야겠다. 뭐 이런다면은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적게 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일단 주고 들어가면 바닥 권리금이 될 것이고 안 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통 상가는 시설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 없이 장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간판도 달아야 되고 어찌됐든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사를 한 지 1년 만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치면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실을 받겠죠. 자, 그러면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을 거의 안 해줘요. 법적으로 임대인한테 받을 수도 없어요. 대부분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제가 어떤 유튜브인지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걸로 경매가 진행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 다음 그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호사라는 분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이 경매 기입 등기에 찍혔으면은 누가 새로운 임차인이 누가 와요. 아무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경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될 경우 그 임차 건물의 매각되면 소멸된다. 즉 경매로 매각되면은 임차권이 사라져요. 하지만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10%도 안 될 거예요. 10%. 네. 실제로 탱크 옥션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근린 상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가 막 2억도 안 되는 것들. 자, 2억 이상 경매 물건 중에 매각된 물건, 지금 진행되는 물건 말고 매각 전부 검색을 해볼게요. 자, 44,590이에요. 자, 전체 근린상가 중 2억 이상, 조건이 이거였죠? 2억 이상 매각된 물건이 전국에 44,590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다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1326건. 1326. 이 중에 대항력이 있는, 물론 뭐 여기에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임차인이 뭐 그리고 공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걸린 오타가 나죠. 자, 그러면은 전체 중에 몇 퍼센트예요? 이게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엑셀을 쓸 줄 잘 몰라서. 3%. 그죠? 전체 경매가 이제까지 탱커 옥션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들 중에 고작 3%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그래서 상가 건물 대부분의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돼서 임차권이 소멸된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조건에서부터 탈락이 됐으니까. 그죠? 대항력이 있으려면 경매의 근저당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거죠. 그게 고작 3%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약 90% 이상, 상가 임차인 90% 이상은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상가 임차인 고작 95% 이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95%? 모르겠네. 일단 80% 이상이라고 할까요? 저게 뭐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공실인 것도 있으니까 그냥 상가 임차인 80% 이상은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 왜? 선순위 근저당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늦기 때문. 즉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가 임차인의 일부, 약 5% 정도는 대항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면 하지 않아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다로 해야 됩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나와서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남겨드렸는데 법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임차인의 월세, 보증금, 사업자 등록일 이거를 조사를 하죠. 이걸 가지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여부를 따지는 거죠. 즉 법원 직원은 임차인을 가엾게 여기거나 임차인을 도와줄 일에 관심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본인 할 일을 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법원 직원이라고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월세와 보증금을 알려주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래서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더 비싼 값에 낙찰이 되거나 내가 임차인이 혹시라도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조차도 날려먹거나 경쟁자에게 정보를 노출하게 되니까 말이죠.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의 핵심은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배당 신청을 한다는 의미,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배당 신청을 한다는 거는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게 있으니 그래서 건물주에게 있으니 경매로 매각되면 나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원이 해줘야 한다는 권리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즉 임차권은 이렇게 되면 임차권의 말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권리금이 있는 경우 그걸 더더욱 하면 안 돼요. 그죠? 권리금은 누구에게 받아요? 다음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은 이 상가를 계약하고 적법한 임차인이어야 하겠죠. 임차인이 아닌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즉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튼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권리금이라는 거는 다음 임차인이 나한테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아무튼 권리금을 받을 조건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조금 할게요. 예. 뭐 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경매 시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일단 손해를 권리금은 택도 없이 못 받는다 라는 거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겨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뭐 이제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잘못해서 임차인 배당 신청을 한 경우가 생겨요. 상가 임차인은 잘 모르고 배당 신청을 해버린 경우, 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배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서 뭐 법원에다가 제출한 경우가 있겠지만, 또는 다른 낙찰자가 새로운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재계약을 해서 누구와 재계약을 하죠? 새로운 임대인, 낙찰자, 건물주 재계약을 한 뒤에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겨지겠다. 회수할 가능성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적법한 임차인만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의 이런 권리금에 대한 문제. 저도 뭐 권리금을 뭐 2억, 1억 3천 이렇게 주고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었는데 그 권리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은, 요즘 경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너무나 많다. 뭐 매우 안타까운 그런 거지만, 이런 게 법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도움이 이 영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금에 대해서 그렇구나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